자, 여러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시험을 어려워할까라는 제가 고민을 좀 하다 보면은 가장 어려운 과목 이제 2교시 책임근제에서 꽈락을 많이 맛봤다는 주변 사례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재수하시는 N수생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책임근제에서 꽈락을 많이 맛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좀 어떤 문제가 올해 좀 출제될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실제 시험장에서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1교시 의학이론 시험이 끝나고 아마 쉬는 시간이 10분, 15분 정도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화장실로 뛰어가세요. 쉬는 시간에 아마 화장실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일단 뛰어가셔가지고 비울 수 있는 거 빨리 비우시고 다시 자리에 착석을 하시면은 한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 요약본을 본다? 아닙니다. 기본서를 본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볼 게 아니라 계속 마음속으로 1번 문제를 먼저 손대지 않겠다를 되뇌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1번은 굉장히 장황한 실무 계산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붙잡고 20분, 30분 시간을 다 쏟아버립니다. 물론 배점이 크기 때문에 1번 문제에 손이 나가실 걸 알고는 있지만 오히려 저는 1번 문제를 못 풀어서 떨어질 확률보다 나머지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데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떨어질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그랬고요. 이론 문제도 점수 배점이 은근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 문제를 먼저 순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실무, 계산 문제 중에 배점이 낮은 쉬운 문제를 푸셨다가 가장 어려운 1번 문제를 마지막에 풀면 좋은 거고 뭐 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배상 책임 실무를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회사 다녔을 때 실무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공부하는 과정이 어려웠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론들을 좀 꼼꼼하게 해서 답안지를 최대한 많이 빽빽하게 채워주고 계산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니 점수가 60점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과연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 보통 책임근제는 5년, 6년 주기로 나왔던 것들이 좀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생각하는 첫 번째 문제는 특약부 화재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하나의 특약이에요. 화재보험 안에 들어있는 특별약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특별법이 있다 보니까 민법의 기준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때 뭐 상실수익액을 산출하는 방법, 장례비를 산출하는 방법, 민법에 다 규정이 있죠. 민법의 장례비는 얼마죠? 500만 원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약부 화재보험은 장례비 규정이 달라요. 민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커서 이 문제는 뭐 단골처럼 등장을 할 거고 올해 반드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근제 계산 문제 중에 좀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는 바로 영문 배상 책임 보험, 특히 달러로 표기된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는 실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실 건데 올해 나올 시기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좀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려고 하면은 시험 문제를 푸실 때 달러를 다 지워버리세요. 우리나라 화폐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신 다음에 나중에 결론에다가 달러만 표기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무래도 영문 배상 책임 보험은 국문 배상 책임 보험과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문 배상에서는 실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한 번만 덜어내는 거 아시죠? 영문은 손해배상액에서도 자기부담금을 빼고 전체 보상 한도액에서도 한 번 더 뺀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중에 또 전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상자를 2명 정도 정해주고 한 명은 근로자, 한 명은 근로자가 아닌 행인 2명이 다쳤을 때 각각 어떤 법을 적용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출을 하고 어떤 보험에서 어떤 금액을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재를 우선 적용을 해주고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 배상 책임 특약을 적용을 하되 과실을 또 적용해야죠.
그렇게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출을 잘 하셔서 지급을 해주셔야 되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다친 타인에 대해서는 그냥 민법상의 규정으로 산출하셔서 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을 덜어내고 실제 보험금을 산출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나올 시기가 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민법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은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지만, 특수 불법행위 책임 알죠? 민법 755조부터 760조까지. 이 중에서 분명히 하나는 법률 내용과 상황을 주어지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상상이긴 하지만 전자책도 쓰고 예전에 강의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배상 책임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연도별로 머리를 좀 굴려보면 올해는 이게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게 좀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셔서 2교시 책임근제 보고 그냥 집에 가지 마시고 자동차까지 마무리하고 꼭 합격이라는 영광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교시 책임근제 예상은 여기서 끝.